요즘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갈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리고 나만의 여유를 위한 돈까지. 30억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안도했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돈이 모자라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의 계산은 현실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치솟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끝없이 생겨납니다. 과연 30억으로 안전한 은퇴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돈으론 못 살아. 30억으로 은퇴 망하는 이유. 요즘 사람들, 특히 50대와 60대라면 은퇴 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마 돈일 겁니다. 아무리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막상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여유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30억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30억? 막상 써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30억으로도 부족했던 현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의 늪. 은퇴 후에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 부부는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자산 약 30억 정도로 안심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 30년은 거뜬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김 씨가 은퇴 후 3년 차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그리고 병원에서 권하는 고가의 치료제까지 합치니 2년 만에 1억 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 씨가 치료받는 동안 부인은 남편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접적인 비용은 30억이라는 자산도 쉽게 바닥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단순히 평균 생활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 생활비 상승 물가라는 무서운 적.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 씨는 30억의 자산을 바탕으로 은퇴 후 매달 400만 원씩 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최 씨가 처음 은퇴했을 때 매달 생활비 400만 원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나면 아마 600만 원이 넘게 필요할 겁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우리가 가진 돈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은퇴 후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계획하면 아무리 큰 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해요. 투자, 연금, 그리고 자산 관리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고정 비용의 함정 과소비로 망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을 유지하고 명품 옷을 사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정 비용이 은퇴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소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한정된 자산에서 이 모든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자산의 절반을 10년 만에 써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결국 그들의 은퇴 생활을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은퇴 후에는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시각, 돈의 양이 아니라 질을 고민하라.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은퇴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첫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세요.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셋째,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30억이든 3억이든 은퇴 후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30억이 아닌 더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은퇴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30억으로 은퇴 망하지 않는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전략. 많은 사람들이 30억이라는 숫자를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30억이라는 자산도 잘못된 관리와 계획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돈으로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재정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은 모아둔 것을 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은퇴의 핵심은 쓰면서도 불어나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30억 중 10억 원을 상가 임대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임대료로 300만 400만 원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죠. 나머지 20억은 배당주나 연금펀드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연간 4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A씨는 매달 800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고 있죠. 핵심은 단순히 모아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도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라. 흔히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은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씨 부부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에 큰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만족감은 잠깐뿐이었죠. 결국 B씨는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과 배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돈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소비의 목적을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꾼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변수를 대비할 안전망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때 찾아옵니다. 질병, 가족의 문제,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C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직전까지 재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C씨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현금 비상금과 의료비 대비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안전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안전망입니다.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둘째, 건강 안전망입니다. 건강검진과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은 은퇴 후 큰 힘이 됩니다. 4.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D씨는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매일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무기력한 일상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죠. 결국 그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죠. 은퇴 후 삶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뿐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조언. 돈을 다르게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모아야 하는 목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돈은 삶의 보조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늘리는 법,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상가 투자, 배당주, 연금펀드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법,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법을 배우세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돈을 지키는 법, 예상치 못한 변수와 위기를 대비해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면 30억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누구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은퇴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준비와 태도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은퇴가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보세요. 퇴직 후 월급 대신 날아오는 건 건강보험료 고지서뿐이라니. 막상 퇴직하고 나면 평생 받던 혜택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부담이 우리를 덮칩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며 직장인의 안전망을 벗어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문제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3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금액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도 얻고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공해 드릴게요. 1. 지역 가입자로 전환 전에 소득 정리하기.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사례 1. 50대 후반인 김모 씨는 퇴직 후도 현금 흐름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면서 월 보험료가 무려 4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세무사와 상의 끝에 임대소득을 줄이고 자산 일부를 매각해 소득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팁. 퇴직 전에 반드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소득 구조를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등록하기. 퇴직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60세인 이모 씨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3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고 남은 재정을 노후 준비와 취미 생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팁.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배우자와 상의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은퇴 후 거주지를 조정해 재산세 과표 낮추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퇴 후 고가의 아파트나 주택을 유지하다 보면 재산세 과표가 높아져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서울에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박모 씨는 퇴직 후 월 건강보험료로 5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경기도 외곽의 5억 원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재산세 과표가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월 15만 원대로 줄었고 한적한 시골 생활을 즐기며 은퇴 후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핵심 팁. 거주지를 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절감뿐 아니라 은퇴 후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꼭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 건강보험료 미리 대비하세요.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소득, 구조 정리,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주거지 조정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작은 준비와 실천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크게 줄이고 노후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직장을 떠나면서 더는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금액의 청구서를 받고 적잖이 당황하곤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뒤늦은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내야 하는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부담을 줄일 방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나머지 절반만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 월급,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퇴직금 이자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자산의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가 주택이나 차량을 소유할수록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직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들.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에나 걱정할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부담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퇴직 전의 준비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소득 줄이기 전략.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특히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많다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소득 발생 시점을 조율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점검 및 정리. 고가의 주택이나 차량은 보험료 부담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실거주 목적 외에 불필요한 부동산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대의 곳으로 옮기거나 비싼 차량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퇴직 후 실질적인 대안들.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팁.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 배우자와 상의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 발생 시점 조정. 퇴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다면 계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퇴직금을 분할 수령해 소득 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주지 선택. 고가의 주택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는 것은 은퇴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전문가의 팁. 재산세 과표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사를 통해 생활비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사례의 은퇴자 김 씨의 소득 줄이기 전략. 김 씨는 퇴직 후 임대소득과 퇴직금으로 인해 월 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의 끝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분할 수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은 자금을 활용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 씨. 60대 중반의 이 씨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했더니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이 씨는 절약한 돈으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여행을 다니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사례 3. 주거지 조정을 통한 재산세 과표 절감. 서울에서 15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했던 박 씨는 보험료 부담과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 5억 원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월 40만 원에 달하던 보험료가 15만 원대로 줄었고 전원생활로 은퇴 후 스트레스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5. 건강보험료 절감은 곧 노후 안정의 첫걸음.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지출 항목을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간과하면 경제적 부담이 쌓이고 노후의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비용을 줄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후를 위한 전체적인 재정 설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건강보험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된 은퇴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억대 연봉 받던 58세 금융 컨설턴트, 은퇴 후 월 150으로 살아가는 현실. 서론 나만은 괜찮을 줄 알았다. 나는 다를 줄 알았어요. 한때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들에게 자산 관리를 조언하던 58세 금융 컨설턴트. 남들은 내 조언을 듣고 노후를 준비했지만 정작 내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은퇴할 날이 오겠어? 하며 현실을 외면했죠. 지금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평생 일할 거야. 걱정 없어.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되지. 뭐가 문제야? 연봉이 높은데 굳이 따로 노후 준비할 필요 있을까?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겪은
그리고 주변에서 본 잘못된 은퇴 준비의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예상과 다른 현실. 1. 수입이 뚝 끊기면 자산도 빠르게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난 모아둔 돈이 많아. 하지만 고정 수입이 끊기면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체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례 1. 6억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바닥났다. 내 친구 K는 나보다 3년 먼저 은퇴했어요. 금융권에서만 30년을 일했고 퇴직금까지 합쳐 6억을 손에 쥐었죠.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겼어요. 하지만 고정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월 생활비 400만 원, 아내와의 해외여행 골프 비용, 자녀 결혼 비용 지원. 그렇게 5년이 지나니 남은 돈은 1억이 채 안 됐고 결국 그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계속 벌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2. 정년이 보장될 거라고 믿었는데 회사는 냉정하다. 직장에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례 2. 58세 대기업 부장,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다. 내 지인 L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30년간 충성했고 정년까지 갈 줄 알았죠. 하지만 58세의 회사에서 조용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직에서 내려오세요. 업무 강도가 낮은 프로젝트 맡아주세요. 후배들 도와주시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 권고를 받았고 퇴직금과 위로금 포함 3억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면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월 180만 원을 받으며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50대부터는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3. 은퇴 후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 멘붕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노후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례 3. CEO였던 60세,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진 이유. H는 작은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고 60세에 은퇴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과거엔 내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 그는 한동안 방 안에서 생활했고 결국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필요하다.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2. 50대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준비하자. 3.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자. 나는 이제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멋진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법.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되는 현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의 운명,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이 가져오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현금 흐름 시스템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소비하면 사라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인간의 재정적 안정과 스트레스의 관계.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며 이는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작은 사업, 오프리랜서, 일찾기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유튜브, 강의, 글쓰기, 온라인 사업 등을 준비하자. 배당주 앤드 임대소득 활용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가 점검하자. 자격증 앤드 기술 습득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격증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경비원, 공인중개사 등을 취득해 대비하자. 사례 퇴직 후 30만원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300만원 벌고 있어요. 내 지인 K는 은퇴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직접 작은 커피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원만 벌면 만족하려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과 뇌활동이 필수인 이유.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 유지입니다. 과학적 근거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춘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대는 심혈관 질환, 치매, 근감소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운동을 통해 근육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 매일 30분 이상 걷기는 근육 손실을 막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력 운동 병행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가벼운 덤벨,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자. 두뇌 활동 유지, 새로운 언어 배우기, 독서, 악기 연주 등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활동을 하자. 사례 70대인데도 매일 산에 가는 이유. 내 친구의 아버지는 72세인데도 매일 등산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리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운동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이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는 운동이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3.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 인간의 뇌는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 UCLA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치매 위험을 6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방법. 봉사활동 참여, 지역 복지관, 도서관, 노인대학 등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자. 동호회 가입, 등산, 낚시, 골프, 독서 등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하자. 은퇴 후에도 새로운 배움 시작, 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쌓자. 사례 퇴직 후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내 지인은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다 우연히 무료급식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였지만 지금은 봉사활동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준비하는 만큼 달라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원칙.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최대의 재산이다.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30년 부었으니 노후는 든든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연금 30년 부었는데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길게는 3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은퇴 후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연금을 받아보면 그 숫자는 우리 상상과는 꽤 다릅니다. 월 200, 300,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낸 돈 다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죠. 이 글은 연금 30년 차, 실제 수령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 30년 납부자,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0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몇몇 고소득자들의 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다수는 90만 110만 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년을 부어도 월 100만 원 남짓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 연금 하나로 생활비 감당이 될까요? 혼자 살아도 빠듯한데 부부라면?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노후의 자유는커녕 생존이 우선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례 1. 33년 납부한 공무원, 월 연금 112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65세 김성규 씨 전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33년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퇴직할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난 국가에서 30년간 일했고 연금도 성실히 냈으니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된 금액은 월 112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부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비만 해도 월 60만 원,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비가 40만 원 이상, 병원비는 비급여 포함 월 1,020만 원 이상. 결국 연금으로는 생활의 기본조차 감당이 안 됐고 김 씨는 퇴직 6개월 만에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이 은퇴가 아니었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사례 2. 30년 사기업 근무, 월 연금 92만 원 배달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죠. 이기훈 씨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고 따로 개인연금도 한 개 가입했지만 막상 은퇴 후 손에 쥐어진 건 국민연금 92만 원과 개인연금 월 25만 원, 총합 117만 원. 혼자 살면 간신히 버틸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월세 35만 원, 병원비 15만 원이면 이미 절반이 나가요. 배달 알바라도 해야 라면이든 뭐든 끼니 때울 수 있죠. 현재 이 씨는 전기자전거로 쿠팡이츠 배달을 뛰며 하루 평균 3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60대의 생계가 이 정도로 불안정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아파트가 아닌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아내와 함께한 노후, 연금 1.5인분으로 사는 법. 정년까지 회사원으로 일한 박재호 씨는 국민연금을 31년 납부했습니다. 본인은 연금 108만 원을 받지만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연금이 없습니다. 둘이 합쳐도 연금은 1.5인분도 안 되는 수준이죠. 처음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려 했지만 6개월도 안 되어 적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 텃밭을 일구고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탑니다. 생활 수준을 과감히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인가 싶기도 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월 생활비를 130만 원으로 맞추려 매일 지출을 기록합니다. 그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은퇴 전에 줄일 수 있는 생활비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라.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납입기간 소득에 따라 편차큼. 실제 수령액과 생활비를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함. 부부 기준 생활비 평균을 미리 계산해 둘 것. 최소 생활비생계 유지 월 12만 150만 원. 일반 생활비문화, 외식 포함 월 18만 220만 원. 여유로운 생활 월 250만 원 이상. 연금 외에도
월 1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필요. 은퇴 후 제2의 수입 구조를 미리 설계. 소규모 임대, 온라인 판매, 전업 유튜브, 지역 강사, 공유 경제 참여 등 체력과 기술이 남아있을 때 부업의 씨앗을 미리 뿌려둘 것. 마무리 이야기 연금은 안전망이지 답은 아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분명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일 뿐 진짜 은퇴 설계는 스스로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녀도 회사도 정부도 아닌 내가 만든 계획이 은퇴를 지켜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은퇴 후 월세와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지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연금 30년 차 수령액의 현실. 개혁.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 수령액은 기대 대비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사전 이해와 보완 전략이 절실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 구조의 이해.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억값,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계수. 여기서 억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며 해마다 조정됩니다. 2.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주요 통계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발표. 구분 평균 수령액.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0만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5만원. 최고 수령액 고소득자 기준 약 230만원. 남성의 평균 수령액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는 경제활동 기간 및 소득 차이 때문입니다. 여성은 평균 20년 이하의 가입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 수급 불균형 문제도 동반됩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생활비 수준은 현실적 노후 지출 기준 1인 가구 기준. 항목 최소 생계비 일반, 생활비 여유로운 생활비. 월 평균 지출 10만, 120만원 15만, 200만원 250만원 이상.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조차도 최소 생계 수준만 충족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노후생활 유지 가능. 4. 사례 기반 분석. 사례 1. 평균 납입 33년, 월 수령액 112만원 공무원 출신. 연금 외 추가 수익 없음,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 부족. 결과 6개월 만에 마트 아르바이트 재취업. 사례 2. 사기업 퇴직, 국민연금 92만원 개인연금 25만원. 월 117만원으로 혼자 생활. 고정비 지출 초과로 배달 알바 병행. 사례 3. 부부 중 1인만 연금 수령 108만원, 전업주부 배우자. 지방 전원주택 이주, 텃밭 등 자급자족형 구조로 전환. 월 생활비 130만원 이내 맞춤형 예산 계획 유지. 5. 연금 준비 전략 전문가 조언. A. 본인 예상 연금 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본 만 63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적용 예정에 따른 수령액 변화 확인. B. 공적연금 외의 보완수단 확보. 구분 예시 필요성. 퇴직연금 IRP, DC형, DB형 장기 복리 운용 가능.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세액 공제 및 유연한 자금 운용. 금융투자 ETF, 배당주, 부동산 리츠 등월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 퇴직 후 비상업적 일자리, 강의 등 사회적 활동 수입.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전략. 단일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설계는 리스크가 큽니다. 6. 정책 동향 및 고려사항.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속 중, 소득 대체율 상향, 5. 보험료율 조정. 수령 연령의 상향 가능성, 청년 세대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 큼. 물가 상승률 반영 한계로 실질 구매력 하락 우려. 따라서 연금 설계 시 물가 연동, 장수 리스크, 의료비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최소 23개의 노후 자산 축을 병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연금 30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년간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소득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노동, 건강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지금 바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향후 2030년의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며 연금 외 제2, 제3의 수입원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유를 허락합니다.